네, 시장에서 놓치지 않고 꼭 살펴봐야 할 뉴스들 다양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진 앵커를 대신해서 저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매눈인데요. 오늘 쿠팡의 로봇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로봇주들 참 잘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눈으로 한 종목의 로고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2번은 몸값 고공행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된 리포트로 기대감이 참 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드디어 빅딜이 성사되나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지막은 성장 기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성장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인데 비만 치료제 무궁무진한 확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텔레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스토리에서 1000kg을 운반하고 택배 수만 개 몇 초 만에 분류한다라는 쿠팡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으로 계속해서 주목받는 로봇주들 오늘은 대장주 주도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쿠팡이 물류 현장에 AI와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AI 퍼스트 전략을 본격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쿠팡 안 쓰시는 분들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주문만 하고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이렇게 택배가 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류센터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줄곧 들긴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쿠팡도 상반기부터 자동화 투자를 더욱더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쿠팡의 모든 물류 업무를 관리하는 풀필먼트, 인프라와 장비 그리고 기술 여기에 투자한 규모만 한화로 7,5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앞으로 내년까지 2026년까지 전국의 9개 풀피먼트 센터에서 3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이 3조 원의 상당 부분 역시도 AI와 로봇 등 첨단 자동화 기반 시설에 투입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쿠팡에서 도입하고 있는 로봇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로봇을 투입한 후에 업무 효율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수백 개 제품이 진열된 최대 1000kg까지 선반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어떤 로봇을 쓰고 있나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을 텐데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는데요. 글자 보이실까요? 바로 시메스라고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시메스의 로봇을 사용할 걸로 보이면서 오늘 이 방장 역시도 그래서 시메스가 살살 올라가는 중이라고 한다라고 주가의 흐름을 짚기도 했는데요. 우선 시메스는 로봇 제어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쿠팡과의 관계는 어떨까 또 중요한데요. 우선 시메스는 쿠팡과 돈독한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이 작년에 시메스에 33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1%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시메스 역시도 올해 2월에 쿠팡에 대해서 6억 정도의 이 납품 공시를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애널의 코멘트를 살펴보면 SK증권에서 쿠팡 앞으로 물류가 증가하면서 로봇에 대한 투자를 늘릴 텐데 그러면 올해 시메스 역시도 추가적으로 솔루션을 납품할 가능성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참 많은데요. 현재 일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 우선 오늘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기는 했습니다. 오전장에 26,750원까지 오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로봇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도 2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네요. 조선주만 잘 가던 시장 안에 로봇주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1번 투자태미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텔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 테크에서 지금 최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루빈의 경우 한국의 두산이 승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매체 기사를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과거 증권가 리포트를 다시 복기해 보면 두산의 전자 부문은 이 PCB 비판 핵심 소재 CCL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 엔비디아의 루빈용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앞으로 올해 출시가 확실시되면 이 두산의 CCL 출하도 예상된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부분입니다. 다시 텔레그램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장 관계자들은 이 블랙을 울트라와 루빈 세대 솔루션 완성이 되면서 이미 주요 공급사들에게 공급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배포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서버 플랫폼에 CCL 규격을 확정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팩트만 체크를 해보면 두산의 경우에 이 블랙을 울트라에 들어가는 M8 규격은 두산이 이 물량을 따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대만 대표 CCL 업체죠. 타이광디엔 리엔마오 그리고 타이야오 등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수급이 부족해서 두산이 따낸 M8보다 높은 사양인 M9의 규격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에게도 아예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은 아닌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우선 현재 컴퓨팅 보드는 두산이 따낸 M8과 그리고 M9 두 가지 버전으로 함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보면 우선 CCL의 판도는 M8 규격 두산이 선점을 한 걸로 보이고요. M9에 대해서는 대만 기업들이 분단을 하면서 각각 나눠 갖는 구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중국 매체 기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두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지주사들이 굉장히 오르면서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모멘텀 역시도 반영돼서 실적, 턴어라운드 그 쭉쭉 더 나아갈 수 있을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텔레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도 도전이라는 내용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GLP-1 계열의 약물을 통해서 치매 치료제를 시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덴마크 보건 데이터에서 GLP-1 약품이 보시면 GLP-1 약품이 현재 2년 이상 사용한 당뇨 환자는 치매 진단 위험이 약 20% 낮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함께 치료 임상에 착수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럼 임상과 그 기대 효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기존의 아모일로이드 표적제를 사용했을 경우 진행 속도가 3분의 1 정도는 늦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GLP-1으로 접근을 했을 때 뇌 염증도 낮추고 포도당 이용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즉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가 함께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건데요. 그렇다면 언제쯤 이 연구 결과 발표가 될까요? 우선 2025년 12월 샌디에고 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결과 역시도 이전에 공개될 가능성까지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노보노디스크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은 없었을까요? 이 소식도 함께 기사가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도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기술 이전 그 기회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ABL 바이오는 현재 사피노의 ABL301을 기술 이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BBB 플랫폼을 함께 투과해서 앞으로 치매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일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는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ABL 바이오 오늘 7.6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상향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텔미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이슈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앞서서 이제 이 쿠팡의 로봇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은 좀 로봇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쿠팡 로봇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말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 좀 기업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제가 주목해 볼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현대차가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18일 날 미국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우리 기관 투자자들 대거 이끌고
미국 현지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본사를 가서 이 경영 전략과 지원 목표를 공개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재현 부회장이 이끌었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차 사장이 직접 주관을 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이 로보틱스 개발 로드맵을 좀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로봇에 있어서 현대차는 진작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면서 상당 부분의 매출을 로봇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은 좀 설명할 거로 보여지고 여기 기관 투자자들을 또 대거 이끌고 미국 전기차 공장까지 방문할 거로 보여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 눈을 봤을 때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전망도 꽤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고 있죠. 쉽게 말해서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노동자들을 위해 또 그런 법 때문에 기업들이 고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에 있어서 로봇은 파업을 안 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로봇이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쿠팡이 물류 로봇까지 이제 시장에 관심이 되는 건데 사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그런 로봇주를 우리가 먼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를 또 집중해 주시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힌트로 현대차 관련해서 꼭 집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현재가 22,200원인데요. 클로봇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클로봇은 이제 핵심 솔루션이 카멜레온을 갖고 있는데 범용 실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데 범용인 거죠.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유형의 로봇과 산업용 장비에 쓸 수 있는 건데 이 고정밀 지도 작성과 위치를 추정해서 또 로봇 형상을 고려한 부드러운 주행을 지원하고요. 이게 뭐 병원, PC방, 물리센터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로봇 주행 성능을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유니티 로봇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지금 중국 유니티 관련된 어떤 이 기술 상대 모멘텀이 있고 지금 유니티 로봇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클리어패스, 로봇닉스 같은 이 20개 이상의 글로벌 로봇 제조사를 또 확보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어떤 물류센터라든가 공장에서 일할 때 이 자율주행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클로봇이 아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있어서 이 핵심 역할을 걸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안에서 클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던 투자 전략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전일에 보로노이 리뷰를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보로노이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내성을 잡아주는 VRN11 이게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이 총 3개인데요. 이 가치만 4조 원대 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번 페어마켓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통해서 더 확고해질 것 같고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이델 바이오가 또 급등하는 이유와 같기도 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로노이를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모레 방송에서는 다음 주는 저는 바이오, 반도체, 로봇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계속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로봇과 반도체가 또 한 번 어떤 추가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그쪽에 대표되는 종목들을 좀 설명을 더 드려볼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